4. 일제강점기의 주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우리 땅 독도입니다. 독도.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으로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제336호인 독도는 60여 종의 식물과 130여 종의 곤충 그리고 160여 종의 조류와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이며 동해안에 날아드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합니다. 자,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지금 독도는 일본과 영토 분쟁이 일본에서 자꾸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생각해 보기. 자,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안중근. 자, 일제강점기에 중국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자, 그리고 독립운동가 중 유관순 열사에 대하여 설명해 봅시다. 자,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 당시 천안 아원의 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위를 이끌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3.1 운동이죠. 3.1 운동 때 앞장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운동을 했던 여성 운동가입니다. 자, 다음 독립운동가 중 김자진 장군에 대하여 설명해 봅시다.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 중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던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군 장군입니다. 다음 독립운동가 중 김구 선생에 대하여 설명해 봅시다.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습니다. 자, 다음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와 그분이 한 일을 설명해 봅시다. 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리고 안창호 선생, 이봉창 열사, 윤봉길 의사, 이준 열사 등이 있었고 이하 이렇게 또 있었습니다. 자, 다음 5. 태극기가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자, 태극기가 있죠. 태극기가 있고 자,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빨간색은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땅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의미하고 땅을 의미합니다. 하늘, 태양을 의미하죠. 태양을 의미하고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개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건, 감, 리라고 합니다. 건은 하늘, 고는 땅, 그리고 감은 물, 달이나 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는 불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 물과 불, 세상을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요소죠. 세상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그 밖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들. 자, 무궁화가 있죠.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 우리나라 국화이죠. 우리나라 국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끝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궁화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끝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더욱 무궁화를 국기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민족의 꽃, 나라의 꽃으로 누구나 믿게 되었으며 1945년 광복 후에는 국기가 법으로 제정되면서 국기봉을 무궁화 꽃봉오리로 정하였고 정부와 국회의 표장도 무궁화 도안으로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끝이 없다. 무궁화는 꽃이 7월부터 10월까지 근 100일간 꽃이 쉴 새 없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보통 꽃은 1년에 한 번 피면 10일을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무궁화는 무려 100일간이나 꽃이 이렇게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끝이 없다,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무궁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다음 한글. 자, 한글은 우리나라의 고유 글자로 조선시대인 1443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처음 이름은 훈민정음이며 그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러니까 한글을 만든 이유인 거죠. 백성들이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한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후 문맹이 크게 준 것을 문맹이라고 그러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그럽니다. 문맹이 크게 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 사업에 가장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 상을 줄 때 그 상의 이름을 세종대왕상이라고 정했답니다. 다음 애국가. 우리나라의 국가는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고 다짐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1936년에 안익태가 작곡하여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가사를 보면, 자, 여러분들 면접에 가시면 1절을 부르게 되는데, 자, 가사를 꼭 알아야 되겠죠.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자, 무슨 뜻이냐 하면, 동해물, 동해바다 여러분 가보셨나요? 동해 그 넓고 푸른 바다, 바다 물과 백두산, 우리나라에서 남북한을 통틀어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이죠. 그 높은 백두산이 다 마르고, 바닷물이 다 마르고 또 산이 다 닳아서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뜻이죠. 영원히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2절이 있고, 자, 후렴 봅시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자,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죠. 이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가 삼천리. 왜 삼천리냐? 이게 리라는 것은 거리를
나타내는 단입니다. 우리 한라산에서 최고 남쪽에 있는 한라산, 그리고 우리 북쪽에 있는 백두산까지 거리가 한 1200km 되는데, 그것을 리로 계산하면 3000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무궁화가 화려하게 피어서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강가산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우리 대한민국 대한 사람이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자, 그런 뜻입니다. 의미를 알고 또 암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 더 가슴이 웅장해지겠죠. 자, 다음 생각해 보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한글이 있고 한복이 있고 한옥이 있고 김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모양을 설명해 봅시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괴가 있습니다. 자, 태극기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괴에 대하여 설명해 봅시다. 자, 태극 문양의 주변에 있는 사괴는 하늘, 건, 곤, 감리 중에서 건은 하늘, 곤은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자, 다음.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태극 모양의 주변에 있는 사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무궁화에 대하여 설명해 봅시다.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의 꽃입니다.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궁화는 보통 7월에서 10월까지 꽃을 피웁니다. 5잎, 자, 잎이 5개입니다. 5잎의 무궁화 꽃이 활짝 핀 모양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대한민국 국가 문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애국가를 불러봅시다. 아까 애국가 한번 설명했죠. 자,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봅니다. 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는 우리 가슴이 하죠. 그래서 오른쪽 손을 왼쪽 가슴, 왼쪽에 여러분들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그래서 심장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맹세할 때 그렇게 하죠. 자, 애국가를 부를 때는 그냥 경건한 자세로 바르게 서서 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는 오른쪽 손을 왼쪽 가슴에 올리고 합니다. 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무궁화 꽃잎은 몇 개입니까? 아까 했죠. 그리고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문에 찾아서 여러분들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자, 다음 6. 국경일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경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 누군가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세종대왕이죠. 왼쪽에 왼쪽 손에 책을 하나 들고 있죠. 들고 있는 책은 바로 훈민정음 한글입니다. 자, 생각해 보기.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 3월 1일 3.1절, 7월 17일 제헌절,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이 날짜하고 이
기념일, 국경일 이름하고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시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지금 1월 달이다 그러면 3월 1일은 무슨 날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이 한 6월 달이다 그러면 또 제헌절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3.1절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자,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3.1 운동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유관순 열사죠. 자, 다음 제헌절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자, 1948년 7월 17일 해방이 1945년이 되었고 그로부터 한 3년이 지난 이후죠. 48년이면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광복절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자,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절. 다음 개천절입니다. 자, 한민족의 조상인 당군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이 제헌절, 개천절과 관련되는 거 한 두 가지를 말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군 왕금 그리고 고조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한글날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자, 대한민국의 문자인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알린 것과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글날 언제? 10월 9일이죠. 10월 9일. 자, 다음 우리나라 4대 명절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자,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단오가 있고 한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4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자,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 설날입니다. 그리고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양력 5월 5일은 뭐죠? 양력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음력 5월 5일은 단오입니다. 자, 한식. 자, 양력으로 4월 5일이나 6일쯤 됩니다.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 한식이 되는데 보통 식목일이 한식일과 보통 겹칩니다. 4월 5일은 우리 식목일이죠. 식목일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자, 국경일 외에 다른 기념일을 이야기하고 설명해 봅시다. 자, 6월 6일 현충일 6.25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현충일 6월 6일 그리고 어린이날 5월 5일 어버이날 5월 8일 국군의 날 10월 1일 그리고 식목일 4월 5일 등 51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린이날 5월 5일 자, 서파 방정환 선생이 제정을 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방정환 선생이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어린이들이 티 없이 맑고 바르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제정한 날입니다. 자, 어린이날을 만든 이유, 취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버이날 5월 8일이죠. 어린이날이 있고 3일 뒤입니다. 어버이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미덕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어린이날을 제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린이날을 제정한 사람, 자, 방종환 선생이라고 있죠. 그리고 어린이날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 있죠. 티 없이 맑고 바르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제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4대 명절, 자, 설날, 추석, 단오, 한식. 자, 이렇게 문제도 풀어봤습니다.